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정부가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택시 감차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총량제로 인한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해 택시 운전기사들의 반발만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전주시의 고속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입니다. 택시 승강장 앞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전주에 막 도착한 버스만을 바라보며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객을 기다린 지 수십 분, 하지만 버스 승객마저 놓치게 되면 대기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이렇듯 현재 전주시의 택시기사들은 버스 정류장 또는 철도역 앞에서의 지정 승강장을 제외하고는 일반 손님 모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택시 감차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개인 택시와 회사 택시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차를 줄이고 싶으면 지금 3부제로 줄이지 않아요. 인터넷 하루 쓰면 한 달이면 20일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을 번다 하고 지급받고서 보도하면은 한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20일간 일해가지고 생활을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물가보다가 시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택시 총량제를 보면 개인 택시 사업자당 정부 지원금 390만 원과 지자체 지원금 910만 원을 합쳐 총 1,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 개인 택시 면허 거래 가격은 1억 1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보상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들 사장들은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1,300만 원에 사장들이 너 차 가져가시오 하고 내놓냐? 안 내놔. 자, 개인 택시도 지금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시에서는 뭐 8천만 원에 강사를 잡아가려면 누가 내놓냐고. 지금 개인 택시도 잡으려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최시가를 주고 1억이면 1억 1천만 원을 주든가 그래서 제대로는 주고 잡아가야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야. 2019년까지 도내 감차 대상 택시는 총 1,790대이지만 감차는 일부 시군에서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에서는 여전히 단 한 대의 택시도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 과잉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내놓은 택시 자율감차 사업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반발만 일으키고 있을 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택시기사들은 자가용 요일제를 도입해서라도 시에서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중국 전통 명문대학 칭화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주 칭화자동차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지난 1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 포럼은 양국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광주 칭화자동차 포럼 공동추진위원장인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과 양띠앵거 칭화대학교 자동차공학과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이후에는 한중 친환경차 산업교류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미래자동차 산업과제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더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광주공장 설립 MOU를 체결한 어우양광 부사장은 조일홍 신에너지 상용자동차의 발전 현황 및 전략을 주제로 조일홍 자동차 소개와 함께 전기차 분야 발전 로드맵을 발표해 광주공장 설립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안희정 지사와 한중일 수소 관련 전문가, 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수소에너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와 기업, 주변국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수소경제사회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가 후원한 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수소경제사회와 자동차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 특별 주제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에너지 생산과 공급 전반에 대한 미래 플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수소에너지 관련 국가에너지 플랜을 세워보자는 뜻에서 충남도가 수소에너지 산업을 논의하게 됐다며 이번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회식에 이은 특별 세션에서는 수소사회를 위한 주요국의 추진 전략을 주제로 일본과 중국, 충남도의 수소경제사회 구현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특별 세션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수소연료 전지전략실 과장은 자국의 업무 및 산업용 연료전지 보급과 확대,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수소충전소 정비 상황 등을 소개한 뒤 수소의 새로운 공헌과 민간 국가 지역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등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가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성분이 불쾌한 냄새로 구토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무호스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식품 전용 호스를 사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가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무호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맑은물 사업본부 관계자는 김장철 배추를 절이거나 세척할 때 사용하는 고무호스가 대부분 향균 처리가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여진다며 고무호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호스 성분 중 하나인 페놀 성분이 수돗물의 염소와 반응해 강하고 역한 소독 냄새를 유발하는 클로로페놀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맑은물 사업본부는 각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 무독성의 식수 전용 고무호스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체 유해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많이 그게 이제 석유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 가소제 성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부들부들 해주는 클로로페놀의 특성이 굉장히 그 역한 냄새를 갖다가 한 200배, 300배로 이렇게 상승시켜주기 때문에. 전주시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일반 고무호스는 불쾌한 냄새로 구토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품 전용 호스를 사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1일 시청 1, 2층 로비에서 2016 대전협동조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협동을 가치로 상생과 순환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 생산품의 판로 확대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자리로 48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케스트라 공연, 마술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과 숨은 협동조합 찾기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참가조합과 일반 시민의 상생을 통한 판로 개척과 협력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특히 열리지 장애 가족 사회적 협동조합은 200여 명의 조합원 중 60에서 70%가 장애 가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차를 통해 이용자들에게는 깨끗한 차를, 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자활의 꿈을 마련해 줌으로써 청년 발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전엔 424개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동조합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26개, 일반 협동조합은 393개, 협동조합 연합회는 5개가 있습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고부가 가치 가공기술 개발사업 성과 품평회에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출품한 통미꾸리 추어탕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고부가 가치 가공기술 개발 사업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구기관을 통해 총 18개 과제를 연구 수행했으며 5월 중간평가와 함께 11월에 각 과제별 성과 품별의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상 3개, 최우수상 1개, 대상 1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성과 품평회에서는 단순 가공을 벗어난 고부가 가치 가공 기술을 우리 농산물에 접목시켜 부가가치를 향상시킨 임실의 치즈토마토잼, 정읍의 발화기리 볼떡 등 다양한 과제의 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본의 대상을 받은 통미꾸리 추어탕은 제각각이던 통미꾸리 추어탕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추어탕의 장기 보관을 위한 고온고압 살균 시
맛의 변질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 특허 출원해 통미꾸리 추어탕의 대중화를 위해 개발되어진 영양 만점의 제품입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년 고부가 가치 가공기술 개발 사업이 수행되면서 농업인의 가공기술 및 마인드가 축적되고 단순 가공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농산물 가공 제품으로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 1일 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12회째인 이번 행사는 시도 지자체의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지방공무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회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연구 경진대회는 각 시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해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안전 등 9개 분야에 총 35편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8편이 우수정책 연구보고서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 30일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지자체 인사담당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지방인사혁신대상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진대회는 지방인사 혁신 사례를 발굴 확산해 지자체의 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례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배포해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